안녕하세요.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특별히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40, 50대 중년들의 고민 해결사 모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모시죠. 행복주치 다니TV 다니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셀코TV 초창기에 모셨지 않았었어요? 아주 시작할 그죠? 때. 네, 처음 시작. 제가 3회 단가 나왔던 것 와. 같아요. 3회 때. 그렇지. 그러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돼가는 거죠? 네, 근데 두 분은 더 젊으셨어요. 2년 사이에. 좋은 기운을 받아서. 네. 그때보다 더 부자 되셨죠? 조금 더 부족했어요. 네, 더 뽀해지셨어요. 네. 이게 나오셨으니까 네.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네.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예,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달라요. 그죠. 너무 네. 다양해요. 네. 지금 담임 선생님이 바라보는 올해 부동산 시장 어떤지요? 잘 모르겠어요. 관심 끊으셨어요, 그쪽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여쭤보시는데, 네. 진짜로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네. 그 행동하는 게 진실이잖아요. 제 말이 네. 아니라. 그래서 만약 집이 없다면 서울 수도권에 있다면 네. 왜냐하면 이제 각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온도차가.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있다면 무주택자라면 집을 산다라는 이제 선택을 이제 할 것 기다리는 게 같아요. 아니고. 네. 2년 2년 전에 그 빅데이터로 해서 인공지능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었는데 거품이라고 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떨어질 거라고 했죠. 네.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인공지능도 못 맞히는 거죠. 근데 그럼 거기에 올해 인공지능을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대선도 있고 또 부동산 이제 심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 요번에 그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이 못 맞췄던 것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변수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욕망이 거품이지만 그 거품보다 욕망이 더 커서 계속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 또 대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 또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이 아니라 이제 5년, 10년도 바라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내년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5년, 10년을 본다고 하면 서울 수도권의 웬만한 곳들은 이제 우상향할 거라는 거.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지금 집을 사두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다니TV에는 중년분들의 부동산을 비롯해서 여러 네. 가지 재테크 상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많이 요즘에 주된 이슈는 뭡니까? 네. 대부분 이제 중년이면 이제 40대, 50대, 60대까지인데 이분들의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은퇴 후의 삶인데 네. 은퇴는 더 이상 노동을 못 하잖아요. 네. 매달 나오는 월급이 없어지면 그게 한 3-4달만 지나도 진짜 멘탈이 붕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가장 큰 관심사는 임대 수익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고 또 적정한 한 달 그 매달 생활을, 월세, 안정적인 월세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네. 가장 큰 이제 고민이죠. 근데 지금 이제 주택 시장으로 이 많이 이제 세금적으로 압박이 있다 보니까는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내가 집이 있는 상태에서 또 집을 사자니 여러 가지 또 세금적인 부담, 또 임대사업자 혜택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주택이 아닌 상가로 투자하기는 또 위험하고 또 가장 은퇴자들이 가장 편하게 하는 오피스텔 같은 것도 수익률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아요. 네. 4% 서울 같은 경우 한 4%도 지금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굉장히 이제 고민인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뒤에서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희망은 있답니다. 상담하는 내용 중에 가장 이런 분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참 안타깝더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즘 정말 네. 힘들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 분들이 많을 그죠. 테니까요. 제가 이제 하루에 보통 2명 내지 3명 정도를 하는데 대부분 50대 전후 세대가 가장 많이 와요. 만나세요? 네, 직접 사무실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이제 크고 작은 네. 투자 실패, 또 이제 창업을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뭔가 투자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한 분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저기 평택에 가면 네. 그 미 공군이 오면서 거기에 미
미군들이 거주하시는 이제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네, 한참 분양했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미군 렌탈하우스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2년 전에 이미 이제 2년 전이면 포화 상태였어요. 근데 또 분양업체 말을 믿고 짓고 있는 거, 이제 땅을 파고 짓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세 채를 매입했는데 거기는 좀 육군 장교들이 사는 곳이라 단독 주택이에요. 땅이 있는. 그래서 하나에 5억씩 해서 이제 15억을 세 개를 이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도금은 이제 계속 들어가고 거의 그러니까 한 채당 5억인데 4억 정도씩 들어갔으니까 세 개면 12억이잖아요. 네. 근데 중간에서 스톱이 된 거예요. 뭐 시행사가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근데 아직도 지금 소송 중이에요. 아이고. 그분은 육군 이제 대령으로 예편하셔서 네. 다행히 이제 그 연금은 연금은 나오시는데 네. 본인의 이제 평생 모은 재산을 이제 다 아이고. 거기에 거기에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처음에 그거를 하실 때 제가 이건 좀 위험합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시작하시기 전에 네, 상담을 상담 했어요? 오셨어요. 네. 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했어. 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거를 그분을 통해서 알았어요. 무슨 왜? 말이냐면 그분이 오셨을 때는 굉장히 젊으셨거든요. 저랑 연배가 비슷했으니까. 네. 근데 그 2년 사이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주름도 많으셨고 어. 모습이 달라지셨고. 그때는 이 아저씨였는데 할아버지가 됐어요. 맞아요. 그 2년 사이에. 네. 그래서 은퇴자들은 또 직장 생활만 오래 하셨던 분들은 또 이제 마음도 조급하고 또 대부분 직장 다니면 그게 나쁜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내 마음 같은지 알고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한테 또 쉽게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전문가의 상담을 한 번만 받으면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인데 그 기회를 놓쳐서 정말 나머지 삶을 굉장히 힘들게 산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네. 와서 이제 중년의 그런 노후 대비 상담을 하면 네. 다니쌤은 부동산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이유가 뭔가요? 부동산이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금융하고 다르게 지렛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렛대라는 뭐냐면 대출 아, 또 그걸 이용해서. 네. 또 내가 내 집에 살면서 대출 받아서 또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상품이 없잖아요. 또 이제 뭐 갭 투자라고 하죠. 네. 지금은 좀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예전에 보면 뭐 매매 가격이 10억이면 전세가 8억이면 2억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사고 그 8억이라는 무이자 돈이잖아요. 전세금 남의 돈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재산을 이제 늘려가는 방식도 이제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하다는 거죠. 이 말이 좀 이게 이상하게 있으니까, 들리겠지만 눈에 보이는. 대부분 부동산 투자는 내가 모르고 투자해서 위험한 거지 대부분 통제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만 내가 확실히 알고 한다고 하면 부동산 투자는 꽤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먹고 사는 정도를 넘어서 좀만 더 노력하면 꽤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네, 담임쌤의 중년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 투자법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요. 우리 모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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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빌라, 썩상가. 이게 아주 오래된 빌라와 그렇죠. 상가. 뭐 썩은 썩소 빌라, 막 이런 거 같은. 썩은 상가라는 이제 표현인데 어머나. 이걸 이제 왜 추천드리냐면 제가 하는 이제 플랫폼에 강사가 있는데 네. 30대 중반의 남자예요. 근데 음식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재산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000만 원을 갖고 지금 상가를 38개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몇 년 동안요? 한 5년? 이야. 자, 근데 이제 비싼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상가하면 뭐 한 1억, 2억 생각하시잖아요. 네네네. 아니에요. 500만 원, 200만 원, 이제 실제 투자금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거래요. 그걸로 가능해요? 네.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면 네. 뭐 경기도권에 뭐 수원이나 부천이나 부평에 지하에 있는 상가 공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경매로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1,000만 원 안팎으로 나온 것들도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대출을 주택이 아니니까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일부 받고 그다음에 거기도 이제 보증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1,000만 원짜리가 공실이었던 것들을 약간만 수리를 하면 한 월세를 적게는 한 20에서 네. 30을 받을 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돈
1,000만 원도 안 들여서 월세 2, 30만 원 받으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씩 월세 나온 거를 받고 그걸 갖고 이제 계속 투자한 게 5년 만에 38개를 만들어냈어요. 자, 이분은 부동산 숫자도 몰랐던 분이에요. 그런데 돈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갖고 이제 시작한 게 지금 38개까지 되는데 이것은 그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이제 사이클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적은 돈으로 내가 이거를 매매를 통해서 사든 경매를 통해서 사든 이것을 내가 이제 취득하는 과정, 또 이걸 만들어 놓고 임차인을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또 임차인하고 계약을 쓰고 그리고 이걸 월세를 받고 관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하고 이 적은 돈으로 이 부동산 생태계를 한 번 다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분은 한 3-4번 하면서 상가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의까지 하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고시원 모테로. 자, 고시원은 들어서 알고 계시죠? 네. 알죠. 이게 복잡할 것 같은데. 모텔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텔업으로 성공했다는 분도 제가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저희 때는 모텔 이런 거 저기 하나 선입견이 좀 있긴 했는데, 저도 뭐 사업으로. 그죠. 그죠. 이제는 사업이죠. 자, 그런데 이게 왜 괜찮냐면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네. 하지 않을 경쟁이 좀 덜하다는 거죠. 그리고 갖고 있으면 매달 월세. 네, 월세 이제 소득. 이제 월세보다는 이건 운영 소득이죠. 월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고시원은 월세. 네. 근데 그게 만약 내가 이제 1억밖에 없어요. 2년 전에 오셨던 5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요. 이분의 남편께서는 대기업 부장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나와서 또 역시 창업을 한 거예요. 음식점을. 망했어요. 2년 만에. 같이 부가 같이 했는데 정말 24시간을 하루 종일 매달려서 명절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남편께서 당장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생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대기업에 사무직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술도 없으니까 당장 급한 대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시고 낮에는 막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잠이 부족하시니까 이분이 짐을 지고 올라가시다가 1층에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사셨는데 한쪽이 완전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이렇게 누워 계신데 근데 막막하잖아요. 이분이 이제 부천에 살고 계신데 네. 빌라에 살고 계세요. 한 1억 8천 정도 되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회사에서 나오는 보상금 4천만 원, 그 빌라 대출 한 4천만 원 해서 이제 8천만 원을 가지고 다행히 이분이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고시원을 본 거예요. 이걸로도 수입이 괜찮다. 그래서 이분이 그 8천만 원을 가지고 부천 일대를 정말 6개월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고시원. 결국은 6개월 만에 하셨죠. 근데 그 6개월이 제가 쉽게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고생을 하셨어요. 하루에 3-4개씩을 이제 다리가 부럽게 돌아다녔대요. 네. 그래서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수익 나오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8천만 원 갖고 하셨는데 비용 다 제하고 한 28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다달이? 네, 다달이. 근데 아직도 이제 공실이 몇 개 있어서 그거까지 채워지면 한 3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이분이 이런 선택지가 없었다고 하면 정말 막막하죠, 가족들의 삶이.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300만 원 가지고 하시는데 아직 좀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래도 최소한의 이제 생활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걸 안정화 시켜놓고 보통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투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노인요양원에서 거기서 한 150만 원 수익해서 한 400에서 450 정도를 이제 버는 거죠. 그래서 이 고시원이 이렇게 보면 그분은 좀 잘 된 경우지만 한 20에서 30%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고시원도 절대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은퇴 시점에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시원도 그런 면에서 괜찮고 또 이런 분도 계세요. 고시원이 이제 보면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이제 인수받아서 하는 건데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싸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싸게 나온 거를 이분처럼 잘 운영해서 월세가 임대소득이 100만 원 나오던 걸 300만 원 나오게 만들면 내가 1억에 샀지만 팔 때는 1억 5천에
팔 수도 있고 2억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본 가치를 넓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수리도 조금 하고 네, 깨끗하게 그렇죠. 하고 뭐 그것도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그렇죠. 내가 배워서 조금씩 맞아요. 해가지고 가치를 올리는 거. 일단 이제 내 노동력이 많이 안 들어가고 힘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시원 같은 경우도 또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지금 법대로 새로 들어와서는 고시원으로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이제 이게 잘 된다면 노동하다 할 텐데 공급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아, 약간 막혀 있고. 네, 막혀 있어요. 새로 신규. 그러니까 기존 거를 내가 하게 되면 내 밥통을 딱 지켜낼 수가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물론 이건 분명히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공실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고. 경험자들한테 이건 좀 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보통 그분은 일주일에 2~3시간 해서 한 1억 한 3천 투자해서 월 한 300에서 400을 벌고 있거든요. 그분이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어요. 제가 하고 있는 그 플랫폼에서.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시면 또 누구든지 그분은 그거 모르고도 하셨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자들 중에서 내가 1억 정도 있는데 내 생활비는 한 300 이상 필요하다. 그럼 다른 대안이 없다면 저는 고시원도 괜찮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텔업 같은 경우는 돈이 좀 이제 있으신 분들이 하면 좋은데 이거는 좀 돈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 뭐냐면 대출이 한 80%까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제 50억짜리 모텔이 있다. 네. 땅이 있으면 그러면 50억짜리면 10억 정도? 20%만 있으면 네. 취득세 빼고 10억 정도만 10억 있으면 있으면 네. 또 30억짜리면 6억. 그죠? 취득세 빼고. 이건 건물 아니에요? 진짜? 네. 내 땅의 건물이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면 어떤 선택을 하면 되냐면요. 서울 수도권에 그냥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건물을 사면 돼요. 건물이 아주 오래된 거. 오래된. 네. 우리가 이제 내년에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잖아요. 내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해 부동산 시장. 네. 근데 서울의 이런 주거지역의 땅들은 확실해요. 올라갑니다. 서울의 전 지역에 있는 아무 땅이나 눈을 감고 다 찍은 다음에 그것에 10년, 20년에 그 공시 가격을 볼 수 있거든요. 모르겠다. 계속 항상 올라가요. 우상해요. 전국의 땅이 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특히 서울은 항상 공급이 부족해요. 살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상향하기 때문에 이 모텔업 같은 경우도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0에서 운영 수익률이 내 자본 투입 대비 10에서 한 20%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내가 운영 중에는 이런 운영 소득이 나오고 또 이걸 내가 1년, 2년, 3년, 4년, 5년 갖고 있게 되면 땅값 상승분. 오르죠. 보통 이제 영등포 같은 데 보면요. 저희 사무실 영등포 있는데 거기가 한 4년 전에 평당 가격이 토지 가격이 한 3천 정도 했었거든요. 네. 자, 거기 빈 땅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오래된 단독이나 오래된 건물. 네. 그 건물 가치가 없는데 땅 가격만 봤을 때 3천만 원 내외였는데 지금 6천만 원 정도 해요. 두 배 올랐어요. 그리고 용산 같은 데도 보면 뭐 원효로 쪽에 보면 한 3년 전에는 네. 거기도 한 3천만 원 초반대 살 수 있었는데 지금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땅만 갖고 있으면 그냥 두 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서울 전 지역이 다 그렇지 않은데 이제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우상향을 해요. 그러면 이런 이제 모텔 같은 경우는 대체로 상업 지역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이런 지역에 내가 3년, 4년, 5년 갖고 있으면 갖고 있는 동안은 운영 소득 네. 10% 이상의 또 나중에 팔 때는 매매 차익.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블루오션 영역이고 또 꽤 높은 임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이거는 이제 단순히 임대 사업은 아니고 내가 이제 노력한 것만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대체로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대부분 사람이 좀 피하잖아요. 아, 나 모텔업 어디 가서 내가 여간한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제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또 고시원 이게 해보신 분은 알아요. 이게 돈이 좀 된다는 걸. 그렇지만 또 거기에 이제 고시원 하다 보면 막 좀 힘드신 분들이 오시다 보니 술 먹고 또 술 안 피우고 그런 걸 한 번 더 경험하게 되면 여성분들 같은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그만두신 분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의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아니 이런 것들을 괜찮아요. 누가 대신 이렇게 운영해주고 이러지 않아요?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총무가 있고 또 이제 모텔 같은 경우도 그 매니저를 두고 할 네, 수는 네, 있어요. 네. 근데 비용이 보통 이제 또 나가니까. 대통비가 다. 근데 이제 생계형 창업자 같은 경우는 그 비용도 아까워서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분들이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요 모텔 그 고시원 보면 총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총무한테 방 하나 제공하고 무료로 네. 그다음에 숙식 제공하면서 맡기면 한 100만 원 내외 정도 하더라고요. 네. 다 상황마다 좀 다른데 그러면 내가 4시간 확보하면서 그 총무님 통해서 운영 관리하게 한다고 하면 괜찮죠. 네, 네, 네. 그럴 대신에 것 내가 하면 그 100만 원을 내 거가 되는 거고 네. 4시간 확보하고 100만 원 포기해도 되고 네, 그런 방법. 그래서 이 방법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 이제 첫 번째. 근데 소형 신축 리모델링. 자, 소형 신축은 제가 여기 초반에 나왔을 때 네. 말씀드렸었어요.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에 보면 이 강의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형 신축 같은 경우도 강의하신 분이 3분이 계신데 한 분은 직장인, 한 분은 군인. 이에요. 근데 지금도 직장을 다니면서 또 군인 생활을 현역에 하면서 있으면서. 신축 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본 돈을 다 이렇게 오픈했지만 그 이분들이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상담 왔었어요. 저 어떻게 돈 벌어야 돼요? 그랬던 분이 노력해서 그 한 분은 3억 8천 가지고 시작하신 게 지금 이제 38억 정도, 10배가 됐죠. 야. 그래서 이 소형 신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부를 크게 쌓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이게 진입장벽이 다 있어요. 꼬마 빌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형 신축 리모델링.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소형 신축이 주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네. 상가로 할 수도 있고 상가 주택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것도 이제 대출이 막혀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주택을 사서 신축을 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이 막혀져 있지만 이제 철거를 하고 이제 나대지 상태에서는 대출이 땅이니까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땅에서 한 70%또 건물 질 때 또 대출 70% 은행권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내 돈 한 30% 이내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 리모델링은 이게 뭐냐면 단순히 이제 인테리어가 아니라 왜 이렇게 동네나 아니면 상업지역이나 시내에 보면 구도심 같은데 네. 오래된 건물인데 그걸 예쁘게 리모델링해서 신축하지 않고 네. 리모델링이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가치를 높이는 이제 방법이 있죠.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어떻게 돈을 이제 버시냐면 이분은 빵집을 해요. 빵집을 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돈을 어떻게 버는지 한번 보세요. 자, 3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위치가 안 좋아요. 건물도 무시하게 오래됐어요. 한 50년 된 거.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들어가서 이제 빵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층은 본인이 빵집을 하고 2층, 3층은 리모델링 한 다음에 임차인을 둔 거죠. 사무실로. 그래서 원래 월세가 시세대로 하면 한 300도 채 안 나오던 거를 600 이상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똑같은 건물에서요. 네. 살린 거죠, 건물을. 물론 이제 그 과정은 용도 변경도 필요하고 리모델링이라는 절차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또 임차인을 확보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네. 이것들이 이제 초보자한테 굉장히 좀 막연하고 어려운 거지만 이것도 다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서울에서 내가 원래 300만 원 나오는 상가 주택 아니면 상가 건물에서 이것을 내가 노력으로 100만 원을 더 나오게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300만 원 나오던 게 400만 원 나오면 100만 원이 더 나오잖아요. 자, 1년이면은 네, 1,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0만 원의 가치가 내가 매매를 할 때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얼마 정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그 100만 100만 원의 원이 가치가? 우리가 아까 보면 한 지금 1억? 네, 최소. 최소.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1억을 갖고 있다고 하면 4%짜리, 네. 4%짜리에 이제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죠? 400만.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그 100만 원의 가치는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 할 때 4% 정도고 꼬마 빌딩은 서울에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 4%라 하면 내가 3억이 있다고 하면
한 달에 100만 원. 100만 원이죠. 예. 1,2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의 가치는 네. 매매할 때 3억의 가치가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최소. 그럼 내가 노력을 통해서 300만 원 나오는 걸 400만 원 나오게 만들면 사시는 분들은 임대 수익을 보고 사시기 때문에 네. 그렇게 3억을 업해서 팔아도 충분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게 가치가 되게 없는 중요하네. 그런 건물들을 사서 내가 100만 원, 200만 원만 올릴 수 있으면 물론 이제 그 가치를 올린 것에 또 투입 비용이 있겠죠. 리모델링 비용. 그래서 내가 2억을 썼는데 월세가 150만 원이 더 올라가요. 그럼 매매 가격 한 5억 정도 올라가는 그러네. 거거든요. 그래도 3억 남는 거죠. 운영 중에 임대소득, 매매할 때는 매매 차익. 그래서 이런 이제 소형 신축, 리모델링도 이제 좋은 방법인데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막연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죠? 뭐 아파트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할 수는 없지만 공부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책으로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또 잘못된 정보들도 사실 네.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잘못된 정보를 찾아가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오. 정말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렸다고 해서 당장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이제 알고 하셔야 알아봐야 되는데.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잉크이라고 인생 이마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런 강의들을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시면 선량하신 분들이 다 네. 강의를 해줘요. 그럼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나도 해보고 근데 강의만 들은 것 같고 모른다. 그럼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만 해보면 나도 2년, 3년 뒤에는 단순히 투자자를 넘어서 그 강의 하신 분처럼 나도 상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강의를 하시는 준 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죠?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 네.